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전거 시장에 일어난 일들, 뉴스를 제 개인적인 견해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큰 사이즈 이게 아니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자전거 시장의 이슈들을 한번 2019년을 이미 지났어요. 사실 오늘이 1월 2일이기 때문에 2019년은 지났지만 한번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슈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보면서 이 순서는 중요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적은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뚜르드 프랑스 에간 베르날의 우승입니다. 바로 이 친구, 가운데 여기 그리고 제가 윈이라고 해놓은 요 친구, 요 친구가 바로 에간 베르날이죠. 무려 뚜르드 프랑스의 그 유구한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최연소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역시나 팀 이네오스, 그러니까 스카이가 팀 이네오스로 바뀌었죠. 크리스 프룸이 부상 때문에 못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역시나 팀 이네오스에서 우승을 또 해버렸습니다. 네, 거기다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우승한 거래요. 콜롬비아 선수가.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이거 우승을 하면 마지막 날은 이렇게 에간 베르날 우네요, 네. 유유. 네,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친구도 이제 우승을 할 수 이제 1등, 2등이죠. 네, 그래서 에간 베르날 선수가 우승을 한 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선택한 거는 제가 이 알라 필립, 줄리앙 알라 필립의 인생 라이딩. 이 뚜르드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선수가 우승을 한 지가 한 30년인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줄리앙 알라 필립 선수가 이 옐로우 저지를 입고 종합 우승에 조금씩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 예상을 한 게 어필에서 막판에 흐를 거다, 본격 어필에서 흐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뚜르드 프랑스의 이번 올해 2019년 뚜르드 프랑스의 진짜 진주인공은 줄리앙 알라 필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에서 알라 필립이 1등을 하죠. 진짜 예상을 뒤엎고, 물론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전 스테이지에서 타임 트라이얼 스페셜리스트 선수들이 이제 앞에서 많이 끌다 보니까 체력을 많이 소모해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못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도 예상 못했던, 심지어 이 스테이지에서 알라 필립이 옐로우 저지를 벗게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알라 필립이 인생 라이딩을 해서 옐로우 저지를 수성함과 동시에 시간마저도 한 4초인가 5초 더 줄여서 진짜 감동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물론 알라 필립은 아쉽게도 결국은 끝까지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 우승 포디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뚜르드 프랑스 2019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알라 필립 선수인 것 같아요. 대단한 선수다, 진짜.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 스테이지에 진짜 만화에 나왔어도 욕먹을 뻔했던 진짜 수준의 이런 파이널 스테이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뚜르드 프랑스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1스테이지에서 윤중원 선수가 우리 빛중원 선수, 윤중갓 선수께서 1등을 합니다. 1스테이지에서. 그리고 2스테이지를 박종일 선수가 우승을 하십니다. 박종일 선수도 윤중원 선수도 그렇고 박종일 선수도 그렇고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 스테이지를 우승을 하셨었던 선수죠, 예전에. 이 스테이지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박종일 선수가 윤중원 선수보다 10초를 먼저 일찍 들어옵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그래서 박종일 선수가 옐로우 저지를 입고 윤중원 선수가 옐로우 저지를 벗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스테이지 3에서 박종일 선수와 윤중원 선수는 10초 차이가 나죠. 박종일 선수가 만약에 동시에 윤중원 선수랑 들어가든지 펠로톤 안에서 우승을 하든지 하면은 박종일 선수 우승이고요. 동률이 되면 당연히 박종일 선수 우승인데, 만약에 윤중원 선수가 스테이지 3에서 1등을 하면은 박종일 선수랑 동일하게 들어갔다고 해도 10초 보너스를 받아서 윤중원 선수가 또 동일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박종일 선수가 기재 트러블이 일어나서 자전거를 바꿔 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박종일 선수는 5분 페널티인가를 받아가지고 우승은 못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해프닝을 떠나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이 스테이지 3에서 박종일 선수는 어쨌든 우승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권대영 선수가 막판에 끝까지 스프린트를 하셔가지고 3등을 하시고요. 윤중원 선수가 5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권대영 선수하고 윤중원 선수하고 동률이 돼요. 동률이 되셨어요. 이 두 사람이 누가 우승을 했냐라고 이제 따져야 되는데, 웃긴 게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에서 등수를 다 따져서 합쳐보니까 두 사람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동률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3개 스테이지를 합쳐서 시간도 동타임으로 들어왔는데 각 스테이지에서 몇 등을 했는지 다 합쳐봤는데 그것도 동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조금 빨리 들어온 권대웅 선수가 우승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스테이지를 3개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이게 진짜 마지막까지 다 골인을 했는데도 이게 중계를 하시는 분도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뭐 박종희 선수 뭐 페널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페널티를 인정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어차피 그래도 같은 탑스피드 소속이니까 2개 팀을 같은 걸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뭐 이 정도면 박종희 선수 우승인 거 아니냐, 아니면 권대웅 선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타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은 똑같은데 하면서 계속 혼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 나름으로는 굉장히 혼란이 그냥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진짜 좀 손에 땀을 쥐는 진짜 뚜르드 프랑스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3번째는 이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세계를 놀라게 한 바로 마튜 반더풀 이 선수입니다. 바로 굉장히 이 신의 선수고, 이 선수가 원래 뭐냐면은 이렇게 CX 경기를 나가는 선수였어요. 이렇게 그래블 바이크로 대회를 나가는 선수였는데 원데이 클래식이나 이렇게 장거리 로드 레이스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이목을 집중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 대회가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원데이 클래식 대회예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 중에 하나인데 전체가 다 평지고 해서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대회였어요.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펠로톤이 엄청나죠. 그렇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대회는 아니었는데 이 대회에서 바로 이 매튜 반더풀 선수가 초반에 한번 이렇게 어택을 칩니다. 막판에 다시 한번 어택을 쳐요. 다시 어택을 칩니다. 근데 그 어택이 한 4km 정도 남았을 때, 5km 정도 남았을 때 한 명 한 명 주워 달려가면서 한 명 한 명 주워서 말뚝선두로 계속 달리면서 심지어 이 사람들까지 따라잡고 그대로 계속 스프린트까지 해가지고 우승을 해버려요. 이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무슨 뭐 경기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이 표정이 뭐냐면 지금 이 매튜 반더풀 이 선수가 왜 이러고 있냐면은 자기도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서 피니시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막 이러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만큼 보는 사람도 믿기지 않는, 진짜. 그래서 이 매튜 반더풀 선수가 이 경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일약 스타가 됩니다. 진짜 엄청난 스타가 돼요. 굉장히 해피해 좋아하고 있죠. 헤헤 이렇게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후로 매튜 반더풀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심지어 다른 대회에서 매튜 반더풀이 좀 이렇게 좀 흐르니까 이렇게 아나운서가 뭐 he is human, 그러니까 그도 역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 기대를 받는 선수로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정한 4번째는 세계를 놀라게 한 매튜 반더풀인지 뭐 매튜 홈매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와우하고 가민에서 신제품을 내놨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좋겠지만은 기존에 520하고 이렇게 쓰시던 분들이 굉장히 신제품에 목말라 있을 시절에 이게 나와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만 물론 이게 이슈가 된 거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520하고 830으로 넘어가셨어요. 거기다가 와우 롬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비교도 하고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 많은 이슈가 됐죠. 그리고 6번째는 지로 디탈리아의 리차드 카라파지 우승, 그리고 로페즈의 관계 폭행입니다. 리차드 카라파지 선수가 지로 디탈리아에 우승을 했어요. 세계 3대 월드 시리즈가 있죠. 뚜르드 프랑스, 그리고 지로 디탈리아, 그리고 부엘타 에스파냐, 이렇게 3개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3개의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탈리아에서 하는 지로 디탈리아에서 리차드 카라파지가 우승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뭐 때문에 놀랐냐면은 이 리차드 카라파지의 연봉 때문에 놀랐습니다. 연봉이 무려 2억이랍니다. 근데 2억이면 이렇게 관객이 많은, 이렇게 막 관객이, 물론 여기 좀 빈자리도 꽤 있기는 하지만, 뚜르드 프랑스에 비하는 대회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연봉이 2억이다. 좀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와, 자전거라는 게 이렇게 돈 벌기 힘든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좀 절실히 느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리차드 카라파지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네오스 팀에서 이제 이적 제의가 들어와서 연봉 20억의 오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아직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던데요. 역시 이네오스가 돈을 팍팍 써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다 가져가는 것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승을 한 것도 진짜 놀랐지만 연봉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6번째, 그리고 로페즈의 관객 폭행. 로페즈 선수가 이렇게 어필을 가는데 관객이 잘못해가지고 로페즈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로페즈 선수가 관객을 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된 건 뭐냐면 UCI가 선수가 관객을 폭행을 했는데
그러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물론 그래서 벌금을 때린 걸로는 아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갤러리 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저도 그래서 뭐 때린다기보다는 그 갤러리한테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10년 동안은 자전거 대회 근처도 못 오게 뭐 이런 형벌을 벌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리는 건 안 되죠. 어쨌든 때리는 건 안 되지만 때리는 선수 입장은 너무나 이해가 되죠. 예,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요. 네, 다음은 이혜진 선수의 한국 최초 월드컵 여자 경륜 금메달 소식입니다. 예, 이혜진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이혜진 선수가 최초로 금메달을 따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릴 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달리시는 모습, 그리고 또 약간 좀 극적인 게 이게 예선인가 본선에서 잘못 이렇게 좀 실수가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가 패자부활전 같은 걸 다시 해서 조 1위로 다시 결승전에 나와서 1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뉴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부분 허용됐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가 원래는 이거는 법규상으로는 오토바이와 똑같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다 들어왔죠, 벌써부터. 하지만은 어쨌든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부분 허용이 됐습니다. 완전 허용된 게 아니라 부분 허용이 됐어요. 제가 이게 전동 킥보드가 절대 허용될 리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네, 제가 심지어 거기다가 R까지 하나 걸었죠. 예,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 진짜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동 킥보드가 네, 이렇게 동탄하고 정왕역 일대만 일단 이렇게 되는데, 부분 허용이 됐다라는 것은 즉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허용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이거는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뭐냐면, 자전거는 그래도 속도가 좀 나더라도 자기 힘으로 내는 거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는 건데,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는 당연히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그냥 땡기면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규제를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단속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단속은 뭐냐면 리미트가 해제되어 있는 킥보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요즘 아주 핫한 거죠. 예, 아주 핫합니다. 아주 핫해. 예, 디스크와 림브레이크 싸움. 예, 제가 여기다가 디스크와 림브레이크라고 해놓지 않고 디스크와 싸움이라고 해놨죠. 이렇게 죄송하지만은 진짜 저는 이거를 거의 싸움으로 봅니다. 디스크와 림브레이크의 이 논란이 너무나 커지다 못해 진짜 거의 진짜 싸우고 있어요. 완전 진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도사에 보면 최근에 한번 불이 확 붙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최근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계속 이 얘기가 많았죠. 디스크와 림브레이크. 저도 이거에 관련해서 좀 이따가 컨텐츠를 따로 만들 거예요. 디스크와 림브레이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만들 건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 디스크가 진짜 좋냐 아니냐, 디스크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의 흐름인 거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거의 모든 제조사들은 디스크 브레이크로 제조하는 거를 이제 갈아탔고요. 이미 무게가 조금 무겁다 하더라도 디스크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추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와 림 브레이크 때문에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진짜 이 디스크 파워, 이 림 브레이크 파워로 나눠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싸움이 되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디스크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나는 림브레이크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가끔 보면은 도사에 보면은 이렇게 진짜 조롱, 비아냥, 비꼼 이러다 보면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좋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좋게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스크에 대한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디스크가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는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10번째는 윤중원 선수의 부각
콤입니다. 네, 이 지금 이렇게 그 음료를 이렇게 샴페인을 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동호회의 비치자 신이신 윤중헌님 혹은 윤중갓이라고 불리시는 우리 윤중헌 선수십니다. 우리 윤중헌 선수가 북악산에 콤을 세웠어요, 새로. 근데 그 콤의 기록이 얼마냐면 무려 여기 제 기록이 나오죠. 여기 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제 기록. 저는 이 기록만 해도 당시 세웠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북악산을 9분 45초로 올랐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제가 처음 북악산을 올랐을 때가 아마 18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18분.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제가 보시면 5월 달에 이걸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오랫동안 2019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8분 후반대 탑거리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굉장히 만족했는데 윤중헌 선수의 기록 보세요. 네, 윤중헌 선수의 기록이 6분 2초입니다. 3초만 땡기면은 5분대예요. 5분대. 예,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윤중헌 선수가 북악산에 도착해서 라면을 한 그릇 드셔야 제가 도착한다라는 거죠. 예. 라면 한 그릇 먹는데 3분이면 그러니까 거의 4분 가까이니까 라면 한 그릇 후루룩 드셔도 그때야 제가 도착한다.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진짜. 정말 윤중헌 선수는 진짜 신입니다, 신. 대한민국 동호인계의 진정한 진짜 신입니다. 빛이자 신이자 소금이자 그 윤중헌 선수가 이 북악산을 콤을 달성했는데 또 이때 이슈가 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중헌 선수가 이 콤 기록을 세우기 바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스파이더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제 사이클 선수이신 그 최영민 선수가 콤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영민 선수가 6분 한 5초인가 7초인가 정도로 기록을 세우셨어요. 최영민 선수가 기록을 세우고 며칠 안 있다가 윤중헌 선수가 바로 기록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영상을 봤는데 두 분 다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려진 제가 이제 좀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최영민 선수는 조금 더 기록을 땡길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의 자존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윤중헌 선수가 이게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아무리 물론 윤중헌 선수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현역 프로이신 국가대표 선수가 진짜 각 잡고 타시면 제가 볼 때 뭐 한 5분 뭐 진짜 한 중반 때도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중후반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민 선수도 진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네. 무려 평균 파워가 408입니다. 408. 예. 이 400이라는 파워는 저는 1분도 유지를 못 합니다. 1분은 할 수 있으려나? 1분은 진짜 목숨 걸면 할 수 있겠네요. 1분은. 1분 정도는 하지. 근데 정말 윤중헌 그리고 이 어필인데 평속이 24.7이에요. 24.7. 어필인데 보통 자전거를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평속이 평지를 25 정도로 달려도 자전거를 잘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르막 여기 이 고도 보이시죠? 이렇게 이 오르막 오르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오르막을 평속 24.7로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윤중헌 선수,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네, 다음은 제가 몇 개 추가를 했는데 하나는 주이프트입니다. 이제 인도어 사이클의 이제 대세다라고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인도어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많이 붐이 일어나면서 로라 판매량도 스마트 로라 판매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거에 또 일조를 한 게 좀 이제 중저가형 로라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마트 로라가 많이 나오면서 인도어 사이클의 전성시대가 된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이 주이프트라는 프로그램에 이게 이제 주이프트 화면이거든요. 주이프트 라이딩을 하는 요 주이프트라는 프로그램의 도움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어 사이클을 이렇게 즐기는 거죠. 춥거나 비 오거나 이럴 때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장비를 준비해서 어디를 가지 않아도 좋고 또 안전하죠. 넘어질 위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도어 사이클이 트레이닝 하는 데도 좋죠. 그래서 인도어 사이클의 사이클링에 또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엔두런스 바이크의 대중화가 왔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엔듀어런스 바이크 굉장히 좋은 장르기는 해요. 사실상 이런 트랙 이게 도만이죠. 이런 엔듀어런스 바이크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약간 좀 이거는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바로 그래블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자전거 이렇게 드랍바도 이렇게 달려 있고 하지만은 타이어를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돌기가 있는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엔듀런스 바이크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블 바이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엔듀런스고 이거는 그래블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엔듀런스 바이크에다가 이 휠을 하고 타이어를 달면 여기다가 이 타이어를 달면 이게 또 엔듀런스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 엔듀런스와 제가 볼 때 그래블은 조금 살짝 겹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래블 바이크가 조금 지오메트리상 조금 더 험로를 주행하는 데 맞춰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돼 있는 건 맞아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구멍이 2개 뚫려 있죠. 이 구멍이 뭐냐면 여기다가 물통 같은 걸 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물통을 달든지 여기다가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보급식 같은 걸 다는 가방을 또 달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엔듀런스 바이크나 그래블 바이크 중에는 요 탑튜브에다가 박스를 달 수 있게 요 나사 홈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둘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그래블 바이크는 앞으로 장래가 조금 이제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포장길도 아무래도 좀 많이 있고 이런 여행, 그러니까 이 로드 바이크 형태를 가지면서 내가 이제 편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전거, 그러니까 막 진짜 산을 타지 않는 이상 여행용으로 진짜 가장 좋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래블 바이크예요. MTB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산을 막 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진짜 속도도 빠르고 험로도 잘 갈 수 있는 게 그래블 바이크가 아닌가. 물론 좀 장벽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워낙 도로 포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래블 바이크는 타면 탈수록 굉장히 제가 지금 타는 입장으로서는 매력이 있는 장르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2단 구동계입니다. 12단 구동계의 대중화. 네, 요 12단 스램에서 이제 냈죠. 이 12단 구동계는 물론 기존의 캄파놀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냈지만 스램이 내면서 조금 더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램이 또 대중화를 더 앞당긴 게 바로 이 스램 포스가 12단으로 나오면서 더 대중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12단 구동계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뜬 소문에 이제 떠다니는 소문에 의해서는 시마노에서도 듀라에이스를 12단을 먼저 발표할 거라는 이런 소문도 있기는 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이상 자전거 뉴스, 2019년에 대한 자전거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의견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지나간 거에 대한 거라면은 다음 뉴스는 또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자전거에서 기대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또 그런 얘기를 할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지금 제가 혼자 녹화를 한다고 거의 30분 넘게 떠들다 보니까 입에서 거품이 나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뉴스나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매주나 이렇게 해서 매주나 매달 이렇게 해서 자전거 뉴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좀 찾아뵈려고 해요. 자전거의 뉴스에 요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혹시나 진짜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